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배운 것 중에 정말 유용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대화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은 나한테 자동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요. 좀 더 진심을 털어놓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바로 기자 시절이었어요. 기자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저는 인터뷰를 할 때 날카롭고 정교한 질문을 해야지 좋은 인터뷰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자라고 하면 그런 날카로운 질문 이런 걸 잘하는 게 뛰어난 기자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조사 결과 당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모순되는 내용 아닌가요?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되게 멋있는 질문. 당신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받고 싶은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요. 이런 질문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인터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대방이 나와 신뢰가 생긴다거나 뭔가 솔직한 이야기를 그런 듣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여러 책이나 강의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점은 바로 질문이 아니라 리액션이 진짜 좋은 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질문이 아니라 리액션이 중요하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질문을 하더라도 리액션 같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상대방이 질문이 아니라 리액션이라고 느끼도록요.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고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테니스에 비유하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팡 하고 구석을 찌르는 그런 서브를 던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공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받아넘기는 어떤 리시브 같은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 서로 쭉쭉 이렇게 랠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리액션 같은 질문으로 받아넘기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요. 그 사람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와중인데도 그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진짜 좋은 인터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솔직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터뷰의 퀄리티도 다르죠. 이런 대화를 했던 기아수들은 실제로 진짜 조회수도 빵빵 터졌어요.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좋은 질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날카롭게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하고 상대방이 방금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이제 팔로우업 질문 혹은 후속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팔로우업 질문을 어떻게 하냐?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초반에 가볍게 공을 던지는 거예요. 연습 서브 하듯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하셨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휴가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와, 저는 요즘 제주도 못 간 지가 오래됐는데 제주도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금 한 말과 관련해서 좀 더 물어봤죠? 바로 이게 팔로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팔로업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제주도 갔다 오셨구나 하고 그냥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저도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저번에 저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끊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마침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거저거 이러면 이제 팔로업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사실 팔로업을 가장 못하는 흔한 이유인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키워드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단 무조건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고 아까 제주도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또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한라산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한라산이 왜 제일 좋으셨어요? 원래 등산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뭐 어떻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좋아요. 그 사람이 했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유, 감정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좀 더 뭐 설명이나 예시나 의견을 물어봐도 돼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건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이제 좀 더 정보성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리액션이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포커스해 놔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걸 마치 리액션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서로 이어지다 보면은 상대방이 방어를 내려놓는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하버드 MBA에서 2017년에 나온 연구가 있어요. 수백 명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몇 분간 스피드한 대화를 하게 시킨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시킨 건데요. 여기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감도를 높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유형의 질문보다 팔로업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해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대요.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꺼내놓게 돼요.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진짜 퀄리티가 다르고 좀 더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사람과 더 친해졌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뷰를 직업적으로 하셔야 되는 기자는 아니겠지만 누구나 좋은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감을 얻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이 팔로업 질문 써먹어보세요.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추천드립니다.